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현장 질의에 대해 먼저 답변하고 그 후에 온라인 단체 대화방으로 올라온 질의사항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중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함을 밝힌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합뉴스 김은구 기자입니다. 저 소방에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10시 15분 당초 알려진 10시 15분 최초 신고보다 3분 전인 10시 12분에 그 숨을 못 쉬겠다는 신고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기 그때 그 끊겼는데 뭐 끊긴 이후에 대처를 전화 끊긴 뒤에 대처를 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 이태원 참사 발생 시각이 지금까지 10시 15분으로 정부 공식 자료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발생 시각을 뭐 앞당겨야 되는 건 아닌지.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그 1단계가 소방 대응 1단계가 10시 43분에 그 발령이 되고 30분 뒤인 11시 13분에 2단계가 발령이 되고 그리고 이제 11시 48분에 3단계가 나왔습니다. 그 현장이 그 아수라장이었을 텐데 1단계 발령 이후에 이거 2단계, 3단계 상향하는 게 좀 시간이 늦어진 거 아닌지. 3단계까지 뭐 1단계부터 65분이 걸렸는데요. 더 빨리 대응할 수는 없었는지 좀 이 지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그 15분 이전에 신고 들어온 17건 중에 그 현장에서 신고한 걸로 의심되는 한 건에 대해 가지고 조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신고에 대해서 인지하고 접수를 하고 출동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녹취록에서도 공개됐지만은 그분은 네 하고 실시려고 전화를 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출동 위치를 예를 들어 우리가 또 후속적으로 출동한다면 위치도 특정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은 출동하지 않았고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이게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정확히 수보자가 인지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또 있었고요. 다음에 그 15분대에 이제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제 사람들이 좀 피해를 입을 것 같다는 구급차를 출동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의 특정 시간은 15분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대응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간을 좀 당길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이제 현장의 지휘관이 현장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하는 부분인데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현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많은 인파라든가 붐비는 것들로 해서 정확하게 쉽지는 않았겠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못 쉬겠다고 했는데 사고가 났다고 인지를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그걸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숨을 못 쉬겠다는 건 듣긴 했지만 이게 사고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숨을 못 쉬겠다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문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숨을 못 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상시 대화처럼 그 녹취에 생기가 있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생기가 있고 마지막 끊을 때도 또 네 하고 일반적으로 그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압착돼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지금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만 녹음을 들어본 현장 그쪽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현입니다. 좀 질문을 여러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어제 서울시에 10시 26분, 용산구에 10시 29분에 보고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미 뭐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밀리고 이런 상황에서 재난문자 발송 등 상황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혹시 요청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는 서면 자료에서 어제 서울시와 용산구에 10시 53분 상황 철저 지시를 요청하면서 재난 문자 방송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시는 11시 56분에 보냈습니다. 행안부가 제대로 확인한 건지 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고 또 행안부는 같은 시점에 상황관리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했는데 행안부는 왜 50분 가까이 지나서야 상황관리관을 파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시와 구에서 오후 11시 27분, 오후 11시 47분 소방청에서 제출한 건가 흡사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부에서는 그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았는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확인 안 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네. 현장 질의 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씩 끊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하나 남은 거 하고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행안부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접수하고 소방으로부터 이제 상황을 접수하고 자치단체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저희가 용산구하고 서울시에 상황관리 철저를 기하고 또 재난 문자도 보낼 것을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가 거의 진행됐다고 보지만 좀 어떻게 잘 진행됐는지 부분은 다시 한번 용산구하고 서울시 조치 사항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에서 혹시 질문하신 김희연 기자께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문자 말송 조치라든지 아니면 상황관리관 파견됐는지 여부도 혹시 확인이 안 되신 건가요? 상황관리관은 문자를 이제 보냈고요. 문자는 서울시하고 이제 용산구에서 문자를 보낸 걸로 확인을 했고 상황관리관은 저희 상황관리관이 현장에 파견을 간 겁니다. 아니 시에서 파견하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왜 시에는 10시 53분에 파견하라고 요청하셨으면서 행안부에서는 왜 11시 40분에 파견했는지 그 경중을 어떻게 따졌는지 궁금하고 시에서 파견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셨냐는 거죠. 그리고 재난 문자 발송은 왜 안 됐는지 지시를 했는지 안 했을 때 그 뭐 부정적 이제 뭐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행안부에서 그걸 안 했을 때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재난 문자 발송은 그 시하고 용산구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니 10시 53분에 상황 철저 지시를 했는데 시에서는 11시 56분에 재난 문자 발송을 했잖아요. 근데 11시 27분에 서울시에서는 상황관리 철저 지시에 대한 답변을 행안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마이크를 켜고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 김원진 기자인데요. 그 오늘 오전에 열리고 있는 국회 예결위에서 국무총리 등 이제 정부 인사들이 참사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초기에 이제 정부 내부 지침은 사고로 쓰기로 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시 그 내부 지침을 바꿔서 참사로 쓰기로 하신 건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태원 사고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는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간에 통일적인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는 이제 이태원 사고로 이제 이렇게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또 새로 이제 공통적인 그 용어 사용을 정할지 아니면 뭐 지금 상황대로 자유롭게 좀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가 좀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 그 공통적인 뭐 이렇게 뭐 예, 아직 그런 뭐 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에요. 예,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뉴스원의 박동혜 기자입니다. 저 재난의료 주요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참사 당일 그 15개 팀의 중에 2개 팀만이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난 11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했고 13개 팀은 자정 이후에나 도착했다는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의 출동 지연의 이유는 뭐고 이로 인해서 환자 분류가 좀 지연돼서 사망자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고 직후에 가장 가까운 병원인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는 지적도 앞서 있었는데 이 생존 가능한 위급 환자를 최우선 이송하지 못한 게 팀의 이 현장 출동이 늦어지는 것과 영향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복지부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네, 보건복지 보건의료정책실장입니다. 팀의 출동은 그 현장 상황을 잘 판단을 해서 팀 출동 요청을 했고요. 그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에서 팀 서울대학교 팀 출동 요청을 최초 요청을 해서 서울대학교 팀이 그 최초에 도착하고 응급 상황을 적절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 사고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추후에 그 서울대 전체 7개가 있는데요. 7개 전체 팀에 대한 출동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경기도 팀 순차적으로 출동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상황 판단에 따라 가지고 팀이 순차적으로 출동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팀에서 그 환자를 이송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판단을 해서 이송을 합니다. 첫째는 그 근거리 병원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중상자의 경우에는 그 한 병원에 중상자를 많이 보내버리면 그 병원이 소화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병원 응급실에 소생실이라는 게 있는데 소생실에서는 보통 병원에 이제 1개 정도씩이 있는데요. 그 중환자들은 그렇게 그 병원의 수용 능력, 그 다음에 중상자를 볼 때는 그 여러 명의 이제 의료 인력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의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원과 거리, 그 다음에 병원의 수용 능력, 인력, 장비 등 판단을 해서 그 환자 이송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순천향대 병원의 그 부분은 그 저희가 이제 순천향대 병원에서도 뭐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 사망자가 그때 임시로 지금 그 이송이 됐었는데요. 그때 순천향대 전체 의료진들이 다 그 대기 상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사망자가 그 이송되기 전에 이미 중상자들이 순천향대 병원에 이송이 돼서 적절한 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사망자 이송이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응급의료 제공하는데 지장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도 일관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JTBC 조소희 기자인데요. 네, 지금 행안부 장관님 동선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서장님, 경찰청장님, 서울청장님 다 공개됐는데 이렇게 지금 지연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행안부 장관님 동선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장관님 주재로 언제 중대 브리핑이 복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행안부 장관 동선은 저희가 이제 10시 45분에 현장 도착하고 그 이후에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는 그 상황이나 일정은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보고받고 11시 20분에 이제 보고받고 이후에 이제 조치하고 이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중대본 브리핑을 말씀하신 건가요?
마이크 켜고 발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청장님, 구청장님 동선이 다 공개됐는데 왜 행안부 장관님만 동선 공개가 안 되는 건지 지금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정이 공개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일정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따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중대본 브리핑과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행안부 장관님께서 언제 중대본 브리핑을 하느냐 이게 질문 내용이신가요? 까지 하셨는데 이틀 안 하시고 다시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중대본 브리핑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장관님이 따로 하셨던 사항은 없었고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서 재난과 관련된 또 이런 전문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중대본 브리핑은 지금까지 쭉 제가 맡아서 해왔고요. 앞으로 뭐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또 다른 분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기조가 보통은 유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의 강지원 기자입니다. 행안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랑 용산구 등의 상황 관리 지시를 내리기 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먼저 행안부에 보고한 사항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따로 이제 그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상황 보고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에서 이제 제일 먼저 상황 접수를 받고 그 상황을 판단해서 저희가 이제 자치단체에 적절한 이제 지시를 하고 또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또 대응 요령 같은 것들을 전파를 해서 자치단체가 재난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울시랑 용산구에서 먼저 만약에 사태를 파악했더라도 행안부에 보고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기관의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사실은 이제 여러 기관의 정보들,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기관들의 정보를 다 이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상황이 입수되는 게 주로 이제 소방청의 상황 보고가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또 지시를 내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 기관들이 저희 재난안전 상황실에 상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추가 질문, 소방청에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강지원 기자 질문입니다. 그 참사 이전에 경찰, 구청, 상인회 등 관계기관들이 안전 대책을 세웠는데 왜 소방은 당시에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건지, 기존의 과거에도 그러면 그 축제가 예정이 돼 있었을 때 관계기관들과 대책회의를 하신 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과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번에는 그 회의 주최에서 회의 참석 범위를 통보할 때 소방은 통보받지 못한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별도로 2022년 이태원 헬로윈 소방 대책을 마련하셨는데 참사 당일에 사전에 구급차를 배치한다던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구급차 통행로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태원 파출소가 130m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급차가 아니고 일반 펌프차, 탱크차부터 해가지고 출동 대기를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타서에 보통 화재 나면은 3계대, 5계대 자동 출동 지령으로 하고 출동 나가는데
이태원은 인파가 붐비고 거기서 화재 나면 빨리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조치하고 이런 식으로 사전에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같은 경우는 이태원은 말 그대로 구급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화재 그 참사가 발생 그 사고 났을 때 벌써 다른데 출동을 그 인근 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받기 전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수정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용산구에서도 저희 상황실에 저희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상황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울시에서는 이제 11시 27분 그리고 용산구에서는 11시 47분에 저희 쪽에다가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JTBC 조소희 기자인데요. 소방에서 대통령실과 행안부에 각각 보고를 했습니다. 10시 때예요. 10시 때. 근데 대통령보다 행안부 장관이 늦게 알았다면 행안부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된 건지 왜 늦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행안부의 이제 보고 체계는 중앙재난 상황실에 소방청 보고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청에 이제 소방 1단계, 소방 2단계, 소방 3단계 이렇게 이제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대응 단계에 맞게 저희가 저희의 긴급 문자 발송 시스템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맨 먼저 이제 소방청에서 받은 소방 대응 1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긴급 재난 문자를 1단계에 수신하게 돼 있는 그 대응 부서의 국과장한테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 소방 2단계 상황 보고가 접수돼 이후에 저희가 긴급 문자 2단계를 통해서 장차관실에 보내게 됐습니다. 그게 11시 이제 20분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그 장관님께서 좀 아시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대응 단계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그 사안의 심각성, 중요도를 구분해서 적절하게 실무자급부터 시작해서 또 간부진, 그 장차관까지 전달하는 것이 상황 관리에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관리하는 시스템이 여러 가지 또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또 개선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